소록도 가는 길 22회. 온 집안은 웃음꽃을 피운다. 실로 10여 년 만에 집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이다. 그동안 오랜 세월 숨을 죽이며 조심스럽게 살아왔던 권씨 집안에 이렇게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은 영숙의 임신 때문이다. 권노인은 다시 기운이 솟듯이 얼굴에 화색까지 돈다. 그동안의 심한 마음의 고생을 덜어내기라도 하듯 권노인은 새로운 기운을 얻은 듯 집안을 둘러본다. 그해 여름 권노인의 건강은 눈에 보일 정도로 좋아지는 것 같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 집안을 거닐면서 모든 것을 살펴보실 정도로 기력이 왕성해지는 듯 보였다. 권노인은 영숙을 무척이나 사랑한다. 자신의 집안에 대를 이어줄 손자 며느리가 너무나 대견스럽고 사랑스럽다. 영숙은 모든 정성을 다해서 권노인의 손발이 되어주며 보살펴드린다. 이 여인이 아무리 말리고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을 해도 영숙은 잠시도 몸을 쉬지 않고 집안일과 권노인을 보살피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아가, 야, 할아버님, 우리 동욱이 바로 아래도 네 시누이가 있다는 것을 알제? 알고 있습니다. 뭐야, 언제고 우리 순영이는 돌아올 기다. 그때 네가 따뜻하고 정답게 맞이해줄 수 있겠지? 할아버님, 은제고 큰아가씨께서 돌아오시면 진심으로 따뜻하게 맞이해 줄랍니다. 아무런 심려도 하지 마이소. 뭐야, 참으로 네 말이 고맙대이. 권노인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영숙을 바라본다. 보면 볼수록 믿음직스럽고 사랑스럽다는 생각을 한다. 권노인은 시간이 나면 영숙을 곁에 불러앉히고 이야기하기를 즐긴다. 이 여인은 차라리 영숙을 위해서도 시아버님의 곁에 두고 밭에 나가는 것을 말리고 있다. 여름 뙤약볕에 임신을 한 며느리를 내보내고 싶지 않은 이 여인이다. 그렇게 여름의 끝자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즈음에 권노인은 다시 기운을 잃고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못한다. 온갖 정성을 다해서 보살펴드리고 조석으로 새롭게 마련한 죽을 드시게 해보지만 두어 수저만 드시면 이내 외면을 하신다. 할아버님여, 조금만 더 드이소. 이 자네는 개안타. 어여 내 방으로 가서 쉬거라. 아입니다. 할아버님과 함께 여그 있을랍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계신다는 듯 권노인은 영숙이 보다는 동욱을 찾는다. 동욱아, 야, 니한테 꼭 일러둘 말이 있다. 야, 명심해서 듣겠습니다. 저 윗골 논 열맞이기 있제. 야, 상답 중에서도 상답인 윗골 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야, 니 그것은 내사 이미 우리 순영이 몫으로 정해놓은 거이다. 내가 죽고 읍다 해도 그 논은 순영이가 돌아오거든 꼭 주어야 한다. 동욱은 가슴이 뭉클해지고 뜨거운 덩어리가 밀려 올라오는 것만 같다. 아직도 할아버지는 순영이 살아있다고 믿고 계신 것이다. 와 대답을 안 하노? 야, 반드시 명심하겠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노는 꼭 순영이를 주어야 한대이. 야, 그리고 순영이를 만나거든 내 너무 미안타고 죄스럽다고 말해주거라. 그렇게 떠나보내고 나서 이 할배도 하루 한시도 맴이 편하들 안 했다고 그리 전해주거라. 야, 꼭 전하겠습니다. 뭐야, 반드시 우리 순영이는 살아서 여그를 찾아올 거이다. 동욱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린다. 그렇게만 되는 날이 있다면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기쁜 일이 될 것이다. 동욱은 할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영이 소록도가 아닌 다른 곳에서 치료를 받으며 살아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소록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나병을 치료하는 곳은 많다는 말을 들었다. 비록 그곳이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곳이 많으면 순영이 그 많은 곳 중에 어느 한 곳에라도 찾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빌어본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로 접어들면서 권노인의 병화는 더욱 위중해진다. 이제 권노인은 사람조차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많아진다. 권노인은 간간히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인지 미안하다는 말을 한다. 그것은 아마 순영을 그리워하며
순영에 대한 당신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며 동욱은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순영이 소록도에 가 있다는 거짓말을 한 것이 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순영이 소록도에 가 있다고 믿고 계신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을 안고 계신데 만일 순영이 소록도에 가 있지 않고 어딘가에서 죽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신다. 면 아마 할아버지께서는 벌써 돌아가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동욱이다. 순영아, 니는 할아버지의 이런 맴을 알고 있제? 니는 시방 어딘가에 살아있제? 동욱은 간절한 마음으로 순영이 그 어딘가에 살아있기를 빌어보지만 그것은 단순히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잘 안다. 수천만 번을 바꾸어 생각을 해도 그 어린 여자아이의 몸으로 그 먼 길을 걸어서 간다는 것이 도저히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길을 가면서 사람들을 마주쳐도 안 되는 문둥이의 몸으로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 것이며 어디서 잠을 잘 것인가? 동욱은 자꾸만 가슴이 아파진다. 세월이 흐르고 지날수록 잊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순영의 모습이 뚜렷하게 떠오르면서 순영을 보호해주지 못했던 자신의 나약함을 후회해본다. 권노인은 가을의 끝자락에 가을과 함께 떨어져 내리는 낙엽처럼 그렇게 이승을 떠나고 만다. 그렇게도 증손자를 보고 싶어 하던 권노인이었으나 끝내 증손자를 보지 못하고 증손자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떠나버리고 만다. 영숙은 무거운 몸을 하고 서럽게 흐느끼며 권노인의 마지막 길을 정성을 다해서 배웅을 해드린다. 그런 영숙의 모습이 이 여인은 안타깝기만 하다. 아가, 니 그런 몸으로 너무 무리하지 말그라. 행여 얼라가 힘들면 웃자노. 어머님, 아직은 개안습니다. 할부지님의 마지막 길을 웃지 조금이라도 소홀히 할 수 있는겨. 지 걱정을 하지 마이소. 영숙은 이 여인과 손을 맞추어 모든 일들을 해낸다. 이제 8개월의 몸으로 몸을 가볍게 놀리며 많은 문상객들을 맞이하며 안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었다. 권노인의 죽음은 또다시 마을의 큰 일이 된다. 당신의 생전에 많은 것을 베풀고 인정을 베풀며 살았던 권노인이다. 그런 권노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마을 사람들이 너나 없이 권노인의 죽음을 슬퍼하며 평소에 행한 모든 일들을 그리워하며 마을은 며칠 동안 권씨 집에서 나오는 온갖 음식들로 배를 채운다. 이미 가을의 모든 추수들이 다 끝난 뒤라서 동욱은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할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풍성하게 해드린다. 권노인의 묘소는 집 뒤에 있는 선산에 안장이 된다. 평소 당신이 정해놓으신 자리다. 이미 당신의 아내가 먼저 잠들어 계신 곳에 바로 옆에 준비가 되어 있었다. 권노인의 장례는 5일장으로 정해져 준비를 한다. 문중에서는 그래도 마을에서 인심을 얻고 마을을 위해 많은 선행을 베풀어 오신 권노인을 위해 5일장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모아져 그렇게 결정이 된 것이다. 그렇게 권노인은 당신이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증손자에 태어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조상님들의 곁에 묻힌다. 모든 일들이 끝나고 사무제까지 지내고 나니 그동안 법석이던 집안이 조용하고 썰렁하다는 느낌마저 든다. 아가, 니 그동안 참말로 고생이 많았다. 이자는 마음과 몸을 편안히 하고 얼라를 위해서라도 몸을 쉬어야 한다. 이 여인은 영숙이 행여 무리를 해서 태아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는 것이나 아닌가 하는 노파심을 보인다. 나 조심하겠습니다. 영숙 또한 그런 시어머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 아침에도 일찍 일어날 생각을 하질 말그라. 이자는 순미도 부엌에 나가 충분히 가족들 밥도 할 수 있는 나이도 되었으니 니는 몸이나 챙기그라. 그러나 영숙은 순미를 믿고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한다. 그렇다고 며느리인 자신이 가만히 앉아서 시어머님께서 부엌에 나가 계신 것을 보고 있을 영숙의 마음도 아니다. 순미는 무엇보다 부엌에 들어가는 것을 질색을 하는 성미였다. 순미는 이제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오로지 공부하는 것에만 신경을 쓴다. 집안이 가난한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다. 순미로서는 오빠나 언니가 하지 못하던 공부를 자신만이라도 하고 싶고 공부를 더해서
이런 시골 구석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여자로 태어난 것이 이런 시골에서는 참으로 죄인으로 살아가는 길이다. 평생을 나 아닌 가족들을 위해 희생을 해야만 하고 집안일과 모든 일들에 파묻혀 자신을 잊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순미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순미는 언니 순영이 무엇 때문에 집을 떠난 것인지도 안다. 언니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 즉 아들이었다면 그렇게 죽으라고 집에서 내몰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문을 위해 희생을 강요당해야 하는 여자들의 삶이 부당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순미는 누가 뭐라고 하던 자신의 앞날을 위해 공부에만 매달린다. 더 이상 자신까지도 집안을 위해 희생을 강요당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집안일보다는 공부에 매달리고 있다. 그런 순미를 영숙은 지켜봐준다. 신우이의 그런 용기가 부럽고 그런 신우이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영숙이다. 영숙은 시어머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순미가 하지 못하게 하려는 듯 집안일을 더욱 열심히 해나간다. 그런 영숙이 산고의 고통을 느끼는 것은 매서운 추위가 한창인 구정이 임박해서였다. 시골에서 마땅히 몸을 풀 수 있는 병원에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여인은 산파를 부른다. 집에서 몸을 풀게 하면서 도와줄 산파를 부르는 것이다. 영숙은 하루 종일 산고의 고통에서 힘들어하면서 그래도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잘 참고 견디어낸다. 아가, 아프면 소리를 질러도 된다. 이제 누가 있어 그 고통을 참고 있느냐? 그러나 영숙은 이를 악물고 소리를 지르지 않으며 잘 참아낸다. 그렇게 하루 종일 산고에 시달리던 영숙은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순산한다. 산파의 도움을 받으며 무사하게 아들을 낳은 것이다. 고추입니다. 산파의 말에 이 여인은 삼신할매에게 두 손을 모아 절을 하며 감사의 표시를 하고 이미 준비해 두었던 고추와 숯을 매단주를 대문에 걸어놓게 한다. 동욱은 할아버지를 생각한다. 그렇게도 증손자를 기다리시던 할아버지께서 이 사실을 알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문에 줄을 매단다. 마침 출산을 겨울에 해서 영숙은 집안일을 하지 않고 산후조리를 할 수 있게 된다. 겨울 방학이라 순미의 도움이 컸다. 다른 때 같지 않고 순미는 영숙이 몸을 풀자 스스로 나서서 엄마를 도와 집안일을 거들고 나선 것이다. 이제 내년이면 대학을 들어가야 하는 순미였다. 어떤 결정이든 오빠의 허락이 떨어져야 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 순미로서는 옳게 산후조리를 위해 집안일을 돕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한다. 이 여인은 손자를 낳아준 영숙을 위해 정성을 다해 미역국을 끓이고 새로 따끈한 밥을 해서 하루에 너댓 번씩 먹게 한다. 글 일향 이봉우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